안녕하세요. 북두 시민혁명군의 전영돈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같이 이념이라는 것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념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혹은 좀 더 강조하면 신념화된 생각. 그러니까 그런 걸 이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념을 생활 이념에 비해서도 생활 이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철학적으로 자기에게 굳어진 신념. 나는 이렇게 살겠다라는 거. 이제 이념 중에 정치 이념이라는 거는 정치에 대한 다수 국민이라든가 백성 혹은 인민들을 다스리는데 대한 철학, 가치관, 이거를 조금 더 해가지고 신념화된 가치관 혹은 철학, 이거를 이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냥 이렇게 가치관이 아니고 자기한테 신념화된 가치관 혹은 철학을 이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념을 말하면은, 쉽게 말하면은, 다수를 잘 살게 하느냐. 다수. 쉽게 말하면은 국민 혹은 인민들을 잘 살게 하는 방식이 뭐냐. 이게 대해서 자유파가 있고, 쉽게 말하면은 간섭파가 있는 거예요. 간섭파. 이제 자유파는 경쟁, 잘 사는 사람이 잘 살아가지고, 쉽게 말하면은 한 사람의 천재가 100만 명을 먹이 살린다. 이게 자유파예요. 놔두라. 한 사람이 자기 능력을 발휘하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밑에 사람들은 살게 되어 있다. 이게 자유파예요. 그리고 간섭파는 한 사람이 놔두면 자기가 독점해가지고 자기가 착취를 하고 밑에 사람들한테 안 풀어준다. 이게 간섭파예요. 그러니까 간섭을 해가지고 성공한 사람, 머리 좋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거를 적절하게 이렇게 세금이라든가 기타 등등으로 빼들어서 못 산 사람한테 베풀어야 된다 이거야. 근데 인간은 우리가 성경 이런 걸 안 알아도 인간은 불완전한 실체잖아요. 불완전한 존재니까 이 두 가지 다가 완벽하지는 않다. 그러니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섞어서 사는 것이 좋다. 이런 그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자유파, 간섭파. 우리나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이상하게 생각해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하지만은 박정희 이후, 박정희, 전두환, 현재까지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 모든 게 간섭합니다. 간섭파. 국가에서 간섭하고 통제를 해가지고 나라가 이만큼 온 거예요. 왜? 신생 독립국이었으니까 나라로서의 사람으로 치면 유학이었습니다. 이제 말하자면은 우리나라가 전성기인 이유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이제 사람으로 치면은 인간이 이제 성숙 단계에 들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를 하자, 진정한 민주주의를 하자, 저 같은 사람은 의식의 개혁, 시민혁명을 통한 선진국, 의식개혁을 통해서 선진화가 돼가지고 의식과 물질적인 선진화를 이룬 사회를 만들자 하는 그런 이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선진화가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진화는 성년이다. 인간으로 치면 우리가 지금 한 18세 정도 온 거예요. 박정희 때는 우리로 치면 한 6살.
전두환 때 한 10살. 그러면서 우리가 사춘기를 지나면은 급속히 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을 거치면서 그게 사춘기를 거치면서 6.2 그 뭡니까? 87 체제가 생기면서 급속도로 이 민주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저 김대중 대통령이라든가 노무현이라든가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화라 그러는데 저는 그거를 민주화라 생각 안 해요. 간섭파예요.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좌파들은 간섭파에 속합니다. 간섭파. 북한 김일성은 전체를 간섭하잖아요. 근데 지금 김대중 대통령의 그 대중경제론이라든가 이런 모든 게 간섭파예요. 간섭파. 다만 구호가 모사한 사람을 위해서 서민경제를 한다 이런 정도였지 그 실질적인 내용은 간섭파입니다. 근데 그래서 어쨌거나 간에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제가 볼 적엔 자유민주주의를 한 번도 한 적은 없다.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해야 된다.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하려면은 자유민주주의는 서민이나 인민이 기본이 아닙니다. 시민입니다. 시민. 시민은 뭐냐? 상식과 교양이 있는 계급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이 가짜뉴스 택도 안 되는 그 청와대에 비아그라가 있었다고 세월호 배가 빠졌는데 말이야 비서하고 말이야 롯데호텔 가가지고 비아그라 먹고 섹스했다. 이런 중세시대의 그런 가짜뉴스 좀 그럴듯한 가짜뉴스는 모르겠는데 그런 뉴스로 인해 가지고 국민들이 분노하고 여자 대통령을 말이야 더구나 여자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아주 후진국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간섭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섭. 정부에서 간섭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부의 말을 무조건 믿게 돼 있는 거예요. 권력자의 말을 무조건 믿고 따르게끔 가스라이팅 되어 있는 겁니다. 왜? 그 말을 안 믿으면 자기한테 손해고 잘못한 법적 제재를 받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때까지 그래 해왔습니다. 그거를 박정희 전두환이 길들였지만은 국민들의 그 속성을 문재인, 노무현, 김대중이도 이용했습니다. 그는 분명한 사실이라고 봅니다. 하나의 정치 문화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거는 이념에 대한 문제고 실제 실학적으로 들어가가지고 실용주의로 들어가서 그러다 보니까 자유파도 간섭파의 일정 부분을 수용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이제 노동자에 대한 노조의 자유화, 노조의 자유화라는 건 뭐예요? 복수노조예요. 한 단체가 노조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것도 전제잖아요. 그 사람 말을 들어야 되니까. 복수노조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복수노조예요. 쉽게 말하면은 민주노총, 한국노총이 있고 또 제3의 조그만 직장에 따른 제3의 노조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는 이 간섭 복수노조를 만들었습니다. 자유파들의 그 어떠한 흠결이라는 그 다음에 못 사는 사람들, 늙은 사람들 예전 한 2500년 전 공자가 선 논어라든가 도덕경, 노자가 선 도덕경에도 그런 말이 나옵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과부, 호래비, 고아 아무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초연금, 늙은 사람의 노령연금, 기초생활수급자, 임대주택 다 우리나라 만들었습니다. 또 의료보험, 실업보험, 실업연금
다 만들어졌어요. 실업급여, 뭐 연금이라 할 수도 없고 실업급여도 만들어졌습니다. 또 노인들에게 교통비, 소득겸사 교통비도 지원해요. 주거비도 지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모두가 걱정하다시피 유튜브 이런 데 보면은 노숙자들이 그런 말을 해요. 노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노숙자에 대한 지원 혹은 동양, 국어를 하는데 너무 국민들이 호의가 너무 많다. 그러기 때문에 멀쩡한 사람도 노숙자를 한번 오면은 만사 딴 거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숙자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이거 줄여야 된다. 이거 다 국민 세금 아니냐? 뭐 교회에서라도 그 신도들한테 쉽게 말하면 후원을 받아서 한 거 아니냐. 고맙지만은 이게 한번 발을 빠지면 못 벗어난다는 이야기를 하는 유튜브를 종종 봤습니다. 저도 거기 동의합니다. 지금 현재의 젊은 사람들 한 40대 정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주제가 시골인데 시골에서 주제 옆에 사람들 대중들 저변하고 이야기를 해보면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한 달 기초생활수급자가 한 50만 원에서 한 80만 원 나와요. 그러면은 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정보를 나눕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돈은 50만, 80만 나오지만은 쌀 무한정, 자기 쌀 나오지요. 병원비 일체 없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병원비가 일체 없어요. 뭐 기타 교통비 나오죠.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은 모든 것이 지금 무료입니다. 거의 무료예요. 뭐 자세한 그 디테일은 있지만 거의 무료예요. 어떤 친구가 내한테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병원에 가면 500원만 주면 된다. 뭐 쌀도 2,000원만 주면은 뭐 5kg인가 10kg 산다. 뭐 그런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념이라는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게 된 이유는 이번 총선에서도 이제 선택을 해야 될 일이지만은 이제 간섭주의, 복지주의 이게 더 이상은 안 된다. 더 이상은 안 된다. 더 이상은 안 된다. 이러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은 이 좌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 더 이상은 안 된다. 더 이상이 오면은 우리가 70년대, 80년대 우리가 우려했던 영국병 혹은 복지병이 우리나라에도 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나라 임금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 포천이나 안산 같은 데 가면은 전 세계 국가들이 다 와 있습니다. 저 남쪽으로는 칠레, 거기 멕시코 사람도 여기 많이 와 있습니다. 멕시코. 저 동남아 쪽으로는 뭐 벵글라데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란, 이집트, 그리스까지 다 와 있어요. 프랑스 사람도 와 있습니다. 저 북쪽으로는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다 와 있습니다. 핀란드 사람도 와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 어떤 조그마한 공장에 가고 보면은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런 정도입니다. 쌀이 20kg 한 포대 6만 원 기준이에요. 한 5만 5천 원에서 한 7만 원까지 하는데 하루 일하면은 이 인력사무소에 하루 일하면은 13만 원 받아요. 하루 일하면 쌀 한 포대 사면은 쌀 한 포대 사고 남아요. 하루 일해가지고 20kg만 벌어 먹어요. 한 3식구. 5일만 일하면은 그냥 혼자 삽니다. 5일만 일해도. 근데 그것도 이제 하기 싫은 거예요. 왜? 조금만 머리 쓰면은 정부 지원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좌측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저도 그 사회 젊을 때는 젊은 사람들이 다 하다시피 사회주의 운동을 했어요. 저도 대학교 다닐 때 이 석사 논문이 사회주의, 그러니까 혁신정당을 어떻게 하면 만들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 왜? 사회가 너무 불평등하니까. 그런데 더 이상은 안 된다. 그러면은 우리 자유우파들의 스펙트럼은 어떻게 되게 되느냐? 그러면은 여기 자유예요. 자유방임. 이건 간섭주의. 이 간섭주의 극한 게 공산주의예요. 완전 자유방임. 이 있을 때 자유방임은 뭡니까? 자유방임은 혼란이잖아요. 혼란. 이거하고 연결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게 전체주의예요. 전체주의. 자유방임이 전체주의예요. 어떤 의미에서? 왜? 자유방임을 해놓으면 간섭을 또 해야 되거든. 이게 나치고 낫지. 그러면은 이 중간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이념은 더 이상 우리나라 지금 이념이 이 정도 와 있습니다. 이 정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이념이 이 정도 와 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우파는 어느 정도 와 있느냐? 저는 우파는 이 정도밖에 안 와 있어요. 중간. 중간을 넘어섰습니다. 간섭주의는. 왜? 간섭에 대해서 우리는 정부의 정책이라든가 정부를 바라보는 그게 몸에 익어 있습니다. 정부 시킨 대로 하는 게 몸에 익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적에는 이 정도 와 있다고 봐요. 뭐 반대하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우파는 조금만 더 가면은 거구라 그래요. 거구. 그래서 지금 자유우파는 어느 정도로 와야 되느냐? 여기까지 와야 된다고 나는. 좌파는 충분히 갔다. 우파는 조금 더 와도 된다. 저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 생각이 지나치게 좌파 간섭주의에 빠져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나라 정치 문화가 민주주의가 생기면서 자유로부터 생긴 게 아니고 정부 간섭으로 시작됐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정부 간섭을 우리가 실감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스라이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두시민혁명군에서 제시하는 것은 자유롭자, 좀 더 자유롭자.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스스로 자격을 갖춰야 된다. 이게 저희들의 주장입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우리나라는 이미 좌파 거의 극자까지 와 있습니다. 더 이상 뭐 어떻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뭔가 정리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고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 간섭주의에 대해서. 그리고 스스로 통제되는 자유, 상식과 원칙에 입각한 자유, 이거는 더 높여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가 더 와야 된다. 더 자유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자유가 만족돼야 된다. 그런데 끝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의 법으로 말하면 이념적으로 말해서 국가보안법, 제일 중요한 게 국가보안법.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나라 사회의 이념 중에서 제일 지금 첨예하게 토론되고 있는 게 뭡니까? 국가보안법. 그 다음에 뭐냐? 재벌 문제 아니겠습니까? 독점, 재벌. 그런데 그거는 우리나라의 역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보안법이 좋다 나쁘다, 재벌이 좋다 나쁘다 이걸 떠나서 재벌에 대해서는 저는 이 자유우파들의 생각하고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역사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IMF 시절에 나라가 망했어요. 정말로 나라가 망한 겁니다. 그래서 은행을 믿고 있던 사람들이 국민의 저 기억에는 한 40%가 망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9.4.1생이 되고 견디내버려서 뭐 한 20년이 흐르면서 이 도도하게 역사는 흐르니까 이렇게 왔는데 그 와중에 재벌들도 다 망했어요. 재벌들도 다 망했는데 개개인은 정부에서 살려주지를 않았습니다. 그건 이제 김영삼이가 잘한 일 중에서 잘한 일이 많으면서도 평가를 못 받는 이유인데 재벌들에게 하던 일을 일반 국민들에게 했으면 국민들이 그렇게 망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은행을 한 달만 문을 닫았어도 은행을 문 닫고 모든 거래 연체거를 한 달만 통제를 시켰어도 안 망했을 거예요. 물론 IMF 기구에 어떤 그 여러 가지 통제가 있었을 거지만은 그때 재벌들은 국민들 검은 팔아가지고 다 살려줬습니다. 그러면 재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를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 이거예요. 재벌이 좋다 나쁘다가 떠나서 재벌 자체가 재벌 스스로 일어났느냐 이거지.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의 많은 혜택, 쉽게 말하면 국민들의 세금으로서 이루어졌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 SK 같은 그룹이 하는 거를 보면은 재벌 완전히 해체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자기가 그렇게 SK가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전부 다 국민 세금으로 바치고 망하면 국민 세금 넣고 망하면 국민 세금 넣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를 모르고 바람이나 피우고 그 여자 뒷바라지 하는데 그 수익금이라서 자기 마음대로 쓰고 이런 거는 정말로 잘못된 일입니다. 재벌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재벌들이 자기 스스로 재벌들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역사성과 함께 우리는 고민해야 된다. 자유우파라도 재벌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 두 번째, 국가보안법. 보안법의 문제도 저는 이 자유가 굉장히 통제되어 있다. 좀 더 일로 와야 된다. 보안법이 있으면서 이게 넓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 더 이상 올 게 없어요. 이게 더 이상 갈 데가 없습니다. 더 이상 가면은 스탈린 제도예요. 완전 공산주의입니다. 배급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이상 가면 배급제가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상속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재산을 다 빼뜨려 봅니다. 쉽게 말하면 60%에 10억 벌면 6억 상속세 내야 되는 거예요. 그 여기 상은 안 된다. 보안법은 뭐냐? 이걸 넓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보안법은 철폐하자는 거예요. 이게 넓어지는 보안법이 같으면은 이쪽으로 가는 거지만 보안법 이 이상 갈 수가 없어. 이 이상은 좌파도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안법은 우리 자유의 폭을 넓히는 거니까 저는 보안법은 철폐하자. 재벌에 대한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재벌에 대한 문제는 규모의 경제라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있지만은 그 이제 재벌을 뭐 사회적인 책임을 더 이상 물린다 그러면은 좀 공산주의가 되고 그러나 이 재벌이 이루어졌던 성장 과정의 역사성을 보면은 조금 그 사회적인 책임을 더 물려야 된다는 이런 입장에 있어요. 저는 그래서 저도 결론은 내리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경제에 대해서 그런 어떤 정치적인 이념으로는 머릿속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 규모의 경제라든가 이런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뭐 책으로만 읽었지 그거 실물 경제로서는 경험을 뭐 그냥 뭐 일반 사람 수준이니까 결론을 내리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이제 두리뭉실하게 재벌의 문제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좌쪽으로는 이미 갈 만큼 갔다. 겁낼 거 없다. 좌쪽으로는 더 이상 갈 수가 없다. 이제는 더 이상 갈 수가 없다. 이제 좌쪽으로. 도리어 우쪽으로 넓혀야 된다. 우측으로. 우측에 좀 더 자유를 위한 사회 시스템이라든가 가치관에 대한 이론이 좀 만들어져야 된다. 지나치게 우리는 자유에 대해서 모른다. 그 이유는 우리가 정부 수립 이후 간섭주의에 입각해서 나라가 발전해 왔기 때문이다. 이제는 어느 정도 성숙했기 때문에 자유라는 문제에 대해서 더 폭을 넓히자. 이게 오늘 이념을 주제로 강의하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의 주장은 자는 다 갔다. 이제 더 이상 자는 갈 수가 없다. 우는 좀 더 가야도 된다. 좀 더 가자. 쉽게 말하면은 전두환 체제가 자유냐 아니에요. 여기에 가깝다. 나는 전두환 체제가 저는 여기에 가깝다고 보는 거예요. 간섭주의에 가깝다. 간섭주의예요. 그래서 박정희 때도 우냐 저는 여기에 가깝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에. 다만 그 경제 성장이라는 것을 위해서 경제라는 걸 앞세웠지만 공산주의도 경제를 앞세웁니다.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그 스탈린도 그랬어요. 그래서 그 박정희, 전두환 이쪽이냐? 아니에요. 저는 이쪽으로 봅니다. 노무현 이쪽입니다. 김대중 이쪽입니다. 왜? 우리나라는 국가 통치와 정치는 전부 다 간섭주의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북두 시민혁명군인을 만들어서 북두라는 거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대중성을 띠기 위해서 무협지에서 가져왔어요. 무협지의 북두라는 거는 좌표이자 영원성, 좌표이자 목표이자 영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북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민혁명을 이루자. 이쪽으로 가자. 지금 우리나라는 이쪽에 가깝다. 전부 다 이쪽에 가깝다. 이 중간으로 보면 이쪽에 가깝다. 제 주장은 그렇습니다. 좀 더 교양과 상식에 입각한 자유시민사회. 이게 북두 시민혁명군의 정치적 슬로건입니다. 여러 가지 미흡하지만은 저도 사회에 대한 생각을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혹 조금 저와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달아주시면은 제가 특별하게 정치적인 이념으로 비방 같은 거는 댓글을 달 수가 없겠지만은 그 어떤 원칙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토론할 용의가 있습니다. 오늘 잡다한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은 용서하시고 또 구독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 또 이런 강의를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